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제가 요새 일본 복부 초음파 책 번역 때문에 강의 동영상이 좀 약간 음해졌습니다. 지금 책 번역이 지금 3분의 2 정도 진행돼서 가급적인 이번 주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치고 나면 아마 동영상 이 강의가 좀 더 본격화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무척 대구는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오늘 대구 더위는 원래 유명하지만 오늘은 정말 더운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많이 빵빵하게 튼 상태에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아산병원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해설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의 김정권 교수님의 신장질환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조금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이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해가 지금 6월달 현재 1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기는 7월 초에 있고 그 다음 8월 달에는 용초사 쉬고 9월 달에 또 용초사 14기가 9월 초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9월 초순부터 용초사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용초사 기존에 한 달에 걸쳐 하는 것을 2주로 컴팩트하게 합니다. 물론 횟수는 8번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에는 목요일 토요일인데 이제는 토일 화목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니까 훨씬 그 강의나 행정 코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행정 코스를 충실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강의하고 행정 코스를 다 담당하고 화목은 이제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선생님과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행정 코스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이제 강의 장소가 변경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안시상 아파트에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서울역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이번에는 더 이제 가까운 위치로 바꿨습니다. 서울 서부역 바로 맞은편 횡단보도 건너가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기차에 KTX에 내리시면 전철에 내리시면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도보로 10분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위치여서가 이 멀리서 오신 분도 편하게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제 서울역 시대로 용산 시대에서 서울역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역 그 뒤쪽도 아마 용산구니까 뭐 용초사 이름이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7월 달에 서울에서 좀 먼데 계시거나 또 한 달간 이렇게 용초사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걸 위해서 제가 김일봉 초음파 토요일 집중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1기는 7월 15, 16일, 2기는 7월 22, 23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1기는 회원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2기는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신청해가 2자리가 남았습니다. 5명 정했는데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안시상 아파트입니다. 참여 용초사나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초음파 스캔 DVD 세트 7장 33만원짜리를 증정합니다. 용초사는 회비가 99만원이고 토요일 집중 워크숍은 88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DVD를 증정합니다. 이 DVD는 초음파 스캔 DVD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DVD 7장 12파트인데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구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영초사나 토일 오카샵 오신 분은 이걸 선물로 드리고 또 이 DVD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33만원 전화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이 DVD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를 강의를 한 지가 이제 2000년부터죠. 2000부터 초음파 강의를 해서 그 서울의 순천향 병원에 초음파 워크숍에 제10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초음파 워크숍에 초청을 받아가 각종 학회에서 강의하고 현장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학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현장 코스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선생님을 해야 되고 또 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독창적으로 강의나 실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강의와 현장 코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영초사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좀 더 가까운 서울역에서 가까운 데로 찾다 보니까 서울 서부역 맞은편에 오피스텔을 얻게 돼서 일로 이제 옮기게 되겠습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영초사 서울역 시대에 많은 선생님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리날 튜머죠. 신종양입니다. 이 이제 신종양을 찾는데 이 스몰한 리날 튜머는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는 작은 아이소에코이한 종양이나 신장의 폴라이 에리어, 심급 어퍼폴이나 로우폴에 있는 종양은 발견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3mm 이하의 작은 G세포, 리날셀 C에는 3mm 이하인 것은 20에서 40%가 아이소에코이한 병변으로 초음파로 발견 자체가 어렵습니다. 리날 매스의 스크리닝은 튜머를 디텍션하는 사이즈하고 로테이션 에코제니시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테이션은 스몰 매스 3mm가 아니고 3cm죠. 3mm가 되면 뭐 아예 결절로 보이지도 않겠습니다. 3cm 이하는 결절 자체가 아이소에코이한 결절이죠. 네. 그래서 디텍션 레이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23에서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소에코이의 종류는 이 초음파의 성질상 구별이 되지 않죠. 초음파는 결절의 에코의 차이로서 병명을 찾으니까요. 그 다음에 폴라레스, 어퍼폴로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양에서 지난번 시간에 슈도 튜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은 각각의 로브가 만나가지고 신장을 전체를 행사하는데 이 신장에 이제 로브의 디스몰피즘 형태 변화가 있거나 또는 페탈 로뷰레이션 우리 신장이 이제 정상 신장은 성인 신장은 매끄러운데 이 태아에게는 신장이 이렇게 볼록볼록하죠. 이게 이제 로뷸이 만나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페탈 로뷰레이션이죠.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스무스해지죠. 성인에서는 스무스해지죠. 이런 페탈 로뷰레이션이 마치 종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디스몰피즘이나 페탈 오브레이션. 글로벌 디스몰피즘은 뭐 버팅 칼럼이라든지 드로메드리 험프, 정실화 파랭키마 그런 것들. 이런 이제 페탈 오브레이션, 버팅 칼럼 뷰, 그다음에 드로메드리 험프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도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멀 베리언트인데 미믹, 웰 디파인드 메스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코티칼 인바디네이션 오브 레날 사이너스 패턴 하는 것은 이제 정셔널 파랭키마 디펙트인데 심장이 이제 이렇게 융합할 때 이렇게 심장이 upper 쪽하고 로우 쪽 이렇게 만나죠. 만나는데 여기 융합할 때 완전하게 이렇게 융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정셔널 파랭키마 디펙트입니다. 여기 정셔널 파랭키마 디펙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신장의 융합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리날 사이너스의 페트가 콜텍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종괴처럼 보이는데 오버라이크 스캔으로 보면 이 사이너스의 팻이 연결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종괴의 false negative region이죠. 예, 실제로 종괴가 있는데 우리가 종괴가 발견 못하는 것이 false negative region입니다. small region이거나 ICF region, polar location, 그 다음에 normal renal control을 미믹하는 거. 그 다음에 infiltration, 이게 제일 문제죠. 종괴 자체가 이제 친연성으로 종괴를 형성하지 않고 친연성으로 침연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지 못해서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종양의 감별 진단인데 종양에서 감별 진단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몰 레날 셀 카시노마하고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의 감별이 되겠습니다.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샤프한 로케이션을 가지고 비교적 호모지너스한 패턴이고 이 에코는 엔지오 혈관, 근육,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에코가 고에코로 나와서 중심 에코와 복합제와 비슷한 에코를 보이게 되는 것이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입니다. 드물게는 이제 근육 성분이 많아지면 에코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레날셀 시하고 감별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리날셀 시에는 이건 스몰 리날셀 시 중에서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세포 자체 안에 글라이코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바스큘라리티가 높은 종양이라서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근데 특징이 이제 리날셀 시에는 림이 헬로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스몰한 인트라추머럴 시스트가 있고 그 다음 칼시피에이션을 동반한다는 점이 리날셀 시의 조금 초파 소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AML인지 리날셀 시인지 감별은 초파로서는 안 되고 결국은 CT나 MR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작은 신세포함의 30%가 초파상의 고에코로 보여서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 감별이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고에코 신종괴 중에서 내부 석회화라든지 종괴내 낭종이라든지 도플라티아서 혈류가 많으면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가 보다는 리날셀 시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종괴의 에코가 신동하고 비슷한 정도로 중간될 때는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감별은 CT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 설명하자면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에코가 이 AML이죠. 사이너스
사이너스하고 에코가 같죠. 등 에코, 네, 사이너스 똑같은. RCC는 이제 우리가 종괴가 이렇게 있으면 종괴가 하이 헬로가 이렇게 있죠. 헬로 수도 캡슐입니다. 그 다음에 종괴 내에 이렇게 시스트, 또 종괴 내에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의 바스큘라리티, 헬류 신호 증가, 헬류 신호 이런 것이 이제 RCC죠. 리날션.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간절히 일으키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RCC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로 이제 프록시말 컨보레티드 튜브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프록시말 컨보레티드 튜브이죠. 그 다음에 리날 시스템은 어디서 주로 많이 생깁니까? 컬렉팅 닥트에서 주로 많이 생기죠. 헤파티시스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일 닥트에 생겼죠. 그래서 헤파티시스를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일 닥트 시스가 되겠죠. 리날 시스는 초음파상에서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는 우회코 변경을 보이죠. 문제는 이제 리날 셀시 중에서도 출혈이나 감염이 있으면 이제 이 안에 시스트 안에 에코가 높아지죠. 근데 이때 후방 음량 증강을 확인하면 이것은 시스트에서 안에 헤모라지나 또는 뭐 인펙션이 동반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리날 셀시를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리날 셀 카시노마는 셀 RCC는 어달트 말이 3% 정도, 안에는 헤테로지너스 에코, 인트라 튜머럴 하이포에코 네크로틱 에리아나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도플라이스 헬류 신호 증가 또는 AV 션팅이 있고, 이제 튜머를 캐릭터라이즈 하려고 하면 반드시 CT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메타세이스. 신경은 메타세이스는 소견이 난스페시픽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없죠. 호모지니어스 하이포에코이 메스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로서 이제 이 메타세이스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에스티메이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CT, MR이나 이런 걸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바이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종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제 이 신앙종의 말리그넌시를 이제 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스니아 클래리피케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음파로서 하는 그게 아니고 CT 소견이죠. CT 소견인데, 근데 초음파 소견으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은 이제 심플 시스트고, 카테고리 2는 여기 안에 섹테이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니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카테고리 2고, 3는 페리페랄 시크월이 있거나 호산 칼시피케이션을 쓰면 이것은 이제 카테고리 3가 됩니다. 카테고리 4는 이제 오버탄 솔리드 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클래리피케이션에 따라서 환자를 수술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팔로우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 레날 페일러입니다. 그게 레날 페일러, 어깨도 레날 페일러 대부분 이제 어깨도 리버시블 레날 페일러고, 크로닉 페일러 대해서 크로닉 리버시블 레날 페일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레날 페일러 왔을 때는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 히스토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지만, 애매할 때는 결국은 초음파로서 신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증은 신장이 부으니까 신장의 크기가 장경이 13cm 이상으로 커진 경우가 많죠. 만성 신부전은 오히려 신장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9cm 이하로 감소가 되는 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로서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발견되면 이것이 이제 포스트 레날 페일리어, 실제 키드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유리너리 옵스트럭션에서 혹시 리날 페일리어가 아닌가 이런 걸 의심하고 옵스트럭션 부위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심장에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없고 레지스턴스 인덱스가 저항 개수가 0.7 이상 되면 이거는 인트레시간 레날 디지저에서 리날 페일리어가 왔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으로 인했을 때는 우리가 당뇨병은 바스큘라 디지즈죠. 그래서 다른 뭐 우리가 글로메룰로스 디지죠. 이거는 이제 키드니가 조금 슈링키 되는데 다이베틱 네프로파시는 이 엔더스테이지 리날 디저가 되더라도 키드니 사이즈가 비교적 정상 크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진단할 때 이 도플러, 스펙트럴 도플러 하면 이 레지스터 인덱스 저항계수 올라가는데 이 저항계수 수치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하고 비교적 잘 코릴레이션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질환의 초음파 영상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 김정원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책 번역하는 이번 주말까지는 아무래도 강의 횟수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빨리 책 번역을 마치고 또 강의에 이 아산병원 강의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